반갑습니다. 12년 동안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담당해온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모두다 행정사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Q&A에 대한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조사관이 블랙박스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게 일반적인가요? 커부드님. 오늘 피해자 두 분에게 조사관님이 연락을 한 걸 알았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입원 중이신 걸 얘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냈다는 거죠. 가해자인 저도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받아 보냈고요. 승객분은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사관님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나중에라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사관님이 인피를 빼줄 생각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이미 인피가 있다고 봐야죠. 피해자분들에게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인피는 못 뺀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두 분이 발생했고요. 기사님과 승객이라고 하네요. 택시 차량과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에게 조사관님이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 제출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인사피해를 못 빼는지와 블랙박스와 진단서 제출이 일반적인 요구 사항인지를 여쭤보셨는데 먼저 사고와 면허 구제와의 관계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상황에서 인적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물적 사고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허가 2년 동안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따질 큰 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 사고가 제외되고 물적 사고만 남는다면 면허 구제 절차에서 약간의 유리함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2년간 면허 구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에 따르면 사고가 있는 음주로 간주되며 사망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가 있는 사건은 면허구제를 잘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허구제 신청자들은 경미한 사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적 사고가 제외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인적 사고를 제외하는 실익은 형사처벌에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음주운전 유형에 인적 사고가 포함되면 일반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형보다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벌금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적 사고를 제외할 수 있는지는 보통 경미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진단이 2주 정도라면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4주 이상은 경미한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인적 사고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2, 3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인적 사고를 확실히 제외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사고가 제외되는 메커니즘은 경찰이 판단했을 때 사고가 너무 경미해서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가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찰의 판단입니다. 법률로 인적 사고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해라는 형벌 구성 요건과도 비슷한데요. 결국엔 경찰의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사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부담이 없다면 사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경찰관은 인적 사고를 포함시키고 다른 경찰관은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 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